2020년 4월. 와, 이 한 달은요, AI 역사상 아마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정신없었던 달로 기억될 겁니다. 정말 단 몇 주 만에 우리가 알던 AI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었거든요. 자,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. 이 말이요,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. 정말 딱 2주 만에 우리가 AI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게 그냥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. 뭐랄까, 기술 혁신의 빅뱅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빵 하고 터진 거죠. 그래서 저희는 이 현상을 모델 전쟁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. 아니, 모든 주요 AI 연구소들이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다 같이 새로운 모델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.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죠. 자, 이 표 보세요. 와, 보기만 해도 머리가 좀 아프시죠? 괜찮아요. 제가 핵심만 딱 집어드릴게요. 보시면 MMLU 프로, 이건 전문가 수준으로 얼마나 똑똑하게 추론하냐, 이걸 보는 거고요. SWA 벤치, 이건 복잡한 코딩 문제를 얼마나 잘 푸냐, 그리고 제일 중요한 컨텍스트 창, 이건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하냐를 나타내거든요. 바로 이 세 가지가 요즘 모델들의 실력을 가르는 핵심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, 이 두 거물급 모델이 이제 각자 자기 전문 분야를 찾았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여러분 회사의 전체 코드베이스를 싹 훑어서 버그를 찾아 고치는 그런 복잡한 자동화 작업 있잖아요. 그건 이제 클로우드 오퍼스4의 전문 분야가 된 거고요. 반면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걸로 이미지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어줘 같은 창의적인 작업은 GPT-5 터보를 따라올 자가 없게 된 거죠. 자, 그런데 여기서 오픈소스가 엄청난 반격을 시작합니다. 이 그래프 좀 보세요. 이 압도적인 막대 보이시나요? 바로 라마4 스카우치인데요. 무려 1000만 토큰이에요. 1000만. 이건 뭐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봐야죠.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, 한 회사의 몇 년치 재무 기록이나 법률 문서를 통째로 한 번에 읽고 분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이건 정말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게 최고야 하는 모델은 없어진 거예요. 시대가 바뀐 거죠. 이제 우리는 내 작업에 맞는 최고의 무기를 고르는 시대에 살게 된 겁니다. 코딩이 필요하면 이걸 쓰고, 창작이 필요하면 저걸 쓰고, 문서 분석은 또 다른 걸 쓰고, 이런 식으로요. 그런데요, 이렇게 놀라운 모델들이 나왔다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. 이건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. 진짜 대단한 혁신은요, 이 모델들을 가능하게 만든 과학적인 발견, 또 이걸 쓰는 개발자 도구, 그리고 사회적인 규칙, 이런 생태계 전체가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. 제가 여기서 정말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과연 AI가 진짜 과학을 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인간 과학자처럼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논문까지 쓰는 거요. 사실 4월 전까지만 해도 이건 그냥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죠.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. AI 과학자 V2라는 시스템이 바로 그 일을 해낸 거죠. 심지어 이 시스템이 혼자 쓴 첫 논문이 주요 학회에 떡하니 채택됐습니다. 이건 그냥 논문 하나 썼다는 게 아니라 자동화된 과학적 발견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인 거예요. 이 시스템이 어떻게 그걸 해냈냐면요, 바로 이 4단계 파이프라인 덕분이에요. 먼저 스스로 가설을 만들고 그 가설을 검증할 실험을 설계해요.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결과를 얻고 마지막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까지 싹 쓰는 거죠. 인간의 도움 없이 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해낸 겁니다.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이 모든 혁신이 그냥 연구실 구석에만 처박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. 우리가 직접 써볼 수 있게 된 건 전적으로 이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미친 속도 덕분입니다. 새로운 모델이 발표되잖아요. 그럼 며칠도 안 돼서 VLM이나 올라마 같은 도구들이 바로 업데이트돼요.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도 그냥 자기 컴퓨터에서 쉽게 돌려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 생태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정책 쪽에서도 되게 중요한 소식이 있었어요. 유럽연합이 좀 작은 규모의 오픈소스 모델은 규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거예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발자들이 이거 만들었다가 규제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? 하는 걱정 없이 훨씬 더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이거든요. 앞으로 오픈소스 생태계가 더 활발해질 거라는 아주 좋은 신호죠. 자, 그럼 이 모든 정신없는 변화들, 이게 대체 우리한테,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. 이 모든 변화가 우리 실생활에 가져온 가장 큰 결과물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. 마이너스 50%. 네, 맞아요.
최첨단 AI를 쓰는 비용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반값이 됐다는 거예요. 이렇게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니까 그 혜택이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난 4월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해 볼게요. 첫째, 가격이 폭락했다. 그래서 이제 누구나 강력한 AI를 써볼 수 있게 됐고요. 둘째, 오픈소스가 진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. 이제 돈 내고 쓰는 모델들이랑 맞먹는 수준이 됐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화의 시대가 왔다. 하나의 만능 모델이 아니라 작업별로 특화된 모델들을 골라 쓰는 툴킷 방식이 대세가 된 겁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전문가 툴킷의 시대. 이제 우리는 마치 연장통에서 딱 맞는 공구를 꺼내 쓰는 것처럼 복잡한 코딩을 할 땐 클로우드를 꺼내고 여러 나라 언어를 다룰 땐 QN을, 수백 페이지짜리 문서를 요약할 땐 제미니를 쓰는 식으로 상황에 맞게 최적의 도구를 골라 쓰게 될 거란 말이죠. 자,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면서 미래를 좀 내다볼까요? 4월에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혁신의 속도는 전혀 느려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. 오히려 이제 막 시작일 뿐이죠. 4월이 끝이 아니라고 했죠? 바로 다음 달 5월만 해도 벌써 예고된 것들이 이만큼이에요. 지금보다 훨씬 더 거대한 라마 모델이 나올 예정이고요. 사용자가 직접 자기 데이터로 훈련시킬 수 있는 GPT-5 API도 열린대요. 그리고 더 효율적인 QM 모델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죠. 혁신의 속도가 정말 멈출 생각을 안 합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. 이렇게 AI가 인간의 지능을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또 어떤 면에서는 뛰어넘고 있는 시대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능력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